새벽 3시,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울린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은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내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엄마, 엄마 맞죠? 뭔가 이상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엄마,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는 작년에 군에 입대를 했다. 육군 22사단 소속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부대에 있겠지? 라고 했는데 엄마 저 지금 23특수부대에 있어요. 23특수부대? 처음 듣는 부대 이름이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아침 걱정이 되어서 부대에 전화를 했다. 23특수부대요? 죄송하지만 그런 부대는 없습니다. 네, 제 아들이 분명히. 부인, 혹시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 육군본부, 국정원, 심지어 청와대까지 어디에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었다. 23특수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국방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제 아들이 군 복무 중인데요. 연락이 안 되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성함과 부대명을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말한 부대명을 정확히 전달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참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대는 저희 기록에 없습니다. 네.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대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다음으로 아들 동기들에게 연락을 해봤다. 첫 번째 친구, 현우.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우야, 우리 민수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 목소리가 어색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정호. 정호야, 민수 얘기 좀 들어봤니? 민수요? 아, 글쎄요. 또 그 어색한 반응. 최근에 만나긴 만났니? 언제였지?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다. 세 번째 친구, 승민이까지.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다. 어색하고 회피적이고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밤이 되어서야 민수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특별한 임무에 투입된다. 엄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다. 특별한 임무? 도대체 무슨 임무? 국방부에서는 그런 부대가 없다고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아들이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비밀 임무라서 국방부에서도 모르는 건가? 그런 일이 가능한가? 궁금증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엄마,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들아, 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 아들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또다시 휴대폰 소리에 벌떡 깨어났다.
혹시나 해서 달려가 봤지만 역시나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아, 그래. GPS? 요즘 아이들 휴대폰에는 다 위치 추적 기능이 있잖아. 왜 이걸 생각 못했지?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가족 위치 공유 앱에 들어갔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다. 제발, 제발 켜져 있어라. 화면이 뜨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민수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잠깐. 이 위치가 어디지? 지도를 확대해 봤다. 산속 깊숙한 곳이었다. 그것도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뭐야, 이게?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했다. 그 위치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다. 도로도 건물도 심지어 등산로조차 없는 곳. 이상하다. 민수가 왜 저런 곳에?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최근 민수의 행동들 말이야.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 외박이 늘어났고 휴가 때도 친구들 만난다며 자주 나갔지.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혹시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었나? 전화기를 들고 또 전화를 걸어봤다. 이번엔 부대 내 아는 사람들에게 어머님, 민수 얘기는 저희도 잘. 상부에서 함구령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반응이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다. 그때 민수의 방에서 뭔가 찾아볼까 싶어서 서랍을 뒤져봤다. 그런데 이게 뭐야? 평소에 없던 메모지가 있었다. 엄마, 만약 내가 연락이 안 된다면 절대 아무도 믿지 마세요. 특히 정부기관은 더더욱. 이게 뭔 소리야? 내 아들이 왜 이런 메모를? 손이 덜덜 떨렸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게 아닐까? 다시 GPS 화면을 봤다. 민수의 위치는 여전히 그 산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된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전화가 울렸다. 새벽 2시. 누구일까? 여보세요? 이은희 씨입니까?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관공서 냄새가 났다. 네, 그런데요. 국정원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 아들이요? 뭔 일이? 더 이상 수사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수사? 내가 수사를 한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만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개입하시면 본인도 위험해집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손이 떨렸다. 국정원? 국가기밀? 내 아들이 국가기밀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잠이 안 왔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다. 머리가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또 전화했다. 국방부에. 어제 국정원에서 전화 왔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 또 거짓말이다. 제발요, 정말 간절해요. 어머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였다. 전화 너머로 들렸다. 조용히 해, 듣고 있어. 작은 목소리. 누군가 옆에서 지시하고 있었다. 아, 맞다. 감시당하고 있구나. 내 전화를. 무서웠다. 등골이 서늘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졌다. 군부대 검색, 특수부대 검색, 비밀부대. 그러다 발견했다. 어떤 블로그 글. 접근 금지 구역에서 실종된 군인들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다. 클릭했다. 내용을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대가 있다. 그곳에 배치된 군인들이 계속 실종된다. 가족들이 문의해도 부대 자체를 부인한다.
완전히 우리 상황이었다. 똑같았다. 댓글을 봤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사라졌는데 부대가 없다고. 국정원에서 연락 와서 위협했어요. 더 파면 위험하다고. 소름이 돋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다른 어머니들도. 그런데 갑자기 블로그 글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있던 글이 흔적도 없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빨간 글씨가 나왔다. 누군가 지우고 있다. 실시간으로. 내가 보는 걸 알고. 무서웠다. 진짜 무서웠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민수의 방. 마지막으로 청소할 때 책상 서랍 깊숙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뛰어갔다. 민수 방으로 서랍을 뒤졌다. 있었다. 그 작은 쪽지. 민수 글씨로. 하지만 이상했다. 숫자와 기호만 가득했다. 무슨 암호 같았다. 뒷면에는 엄마 믿지 마세요. 정부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걸로 찾으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가 뭔가 알고 있었다. 위험한 걸. 그래서 암호로 남긴 거다. 나만 알 수 있게. 근데 이 암호가 뭘까? 무얼 찾으라는 거지? 전화가 또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 받지 말까? 하지만 궁금했다. 여보세요? 이은희 씨, 더 이상 파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엔 여자였다. 누구세요?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또 끊어졌다. 이제 확신했다. 민수는 분명히 살아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다. 정부도 숨기고 있고 여러 기관이 나를 막고 있다. 그럼 이 암호를 풀어야 한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이 암호가 무엇일까? 혹시 좌표? 아니면 부대번호? 비밀번호?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거다. 내 아들을 위해서. 창문 너머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어제부터 계속 누가 탄 것도 안 보이는데 확실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화가 났다.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어디에 있든.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에서 나온 그 남자 김 과장이라고 했나? 그 사람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읽는 것 같았다. 정말 모르는 게 맞나?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와 차를 몰았다. 아들 서랍에서 발견한 그 메모가 자꾸 떠올랐다. 믿지 말라. 뭘 믿지 말라는 거지?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거지? 그때였다. 백미러로 검은색 승용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라 세 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설마. 손에 식은땀이 났다. 첫 번째 삼거리에서 좌회전했다. 검은 차들도 똑같이 좌회전. 두 번째 삼거리에서 우회전. 또 따라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왜 날 따라오는 거지?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부인, 차 세우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위협적인. 누구세요? 지금 당장 차 세우고 길가에 정차하세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싫어요. 왜 저를?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드님 일로 너무 깊이 파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아, 안 돼. 악셀을 밟았다. 도망쳐야 해. 그런데 이상한 게 그들이 날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경고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집에 도착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발견했다. 작은 봉투. 그 안에 사진 몇 장. 이게 뭐야? 사진 속 아들이 완전히 달랐다. 검은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아들 손글씨로. 엄마, 미안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 누구도 믿지 마. 특히 정부 사람들. 아, 아니야.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내 아들이, 내가 키운 그 착한 아이가 정말 군인이 아니었던 건가? 그럼 뭐야? 비밀 요원? 스파이?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구나. 국방부도 경찰도 국정원도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해야 하는 거였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아들 번호.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정말 아들 목소리였다. 어디 있어? 엄마가 지금.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더 이상 찾지 마. 왜 그런 소리를. 위험해. 엄마도 나도. 민수야 제발. 사랑해 엄마. 또 끊어졌다. 이번엔 정말 절망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다. 내 아들이 어떤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목소리였다. 분명히 내 아들 목소리였다. 민수야? 민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엄마, 지금 말할 시간이 많지 않아. 차분하면서도 급박한 톤이었다. 지하 3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어디? 어디라고? 손이 벌벌 떨렸다. 엄마가 지금 있는 건물이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민수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바로 내려와. 시간이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지하 1층, 지하 2층. 숨이 턱턱 막혔다.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 깜깜한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수야.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군복이었다. 하지만 어떤 군복인지 알 수 없는, 가슴에 달린 배지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다. 엄마. 아들이 나를 꽉 껴안았다. 3개월 만에 만진 내 아들의 체온.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연락이 안 됐어? 군대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아들이 내 어깨를 꽉 잡았다. 엄마, 들어봐. 내가 속한 부대는 존재하지 않아. 뭔 소리야? 머리가 하얘졌다. 공식적으로는 없는 부대야. 아들의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순진한 내 아들이 아니었다. 국방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투입됐어. 최고 기밀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너는 뭐야? 스파이야?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다. 비슷해. 하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래서 3개월 동안 연락을 못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거 들어봐. 아들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맡은 임무는 북한에서 넘어온 스파이들을 추적하는 거야. 순간 세상이 돌았다. 뭐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부대 안에 배신자가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배신자? 내 정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아들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가짜로 실종 처리한 거야. 머리가 돌 것 같았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괜히 미쳐가고 있었다는 거야? 미안해,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긴장했다. 엄마, 이제 가야 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필사적으로 물었다. 임무가 끝나면. 하지만 아들이 말을 멈췄다.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뭐야? 엄마,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찾은 증거들.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빨리 여기서 나가. 아들이 나를 밀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수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아들이 스파이라고? 국가기밀 요원이라고? 그런데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라니. 대체 무슨 말이야?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온몸이 떨렸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에 한 말.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라니. 내 아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새벽 5시에 가슴이 벌렁거렸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입니다. 헉, 국정원이라고? 저희가 찾아뵌 이유는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돌아보니 우리 아들이 서 있었다. 민수, 민수야? 꿈인가? 아들이 살짝 웃으며 다가왔다. 놀랐지? 너 어떻게 해?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어머님, 아드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걱정 많이 끼쳤지? 민수야, 도대체 뭐가? 요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아드님은 지난 3개월간 국가기밀작전에 투입되셨습니다. 기밀작전? 북한 내부정보원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헉, 북한이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왜 연락 못했는지 이제 알겠지? 그럼. 그 부대는 요원이 답했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라고 국방부가 답한 건 맞습니다. 그럼 국정원 직속 비밀 부대거든요. 아, 그래서 국방부도 모르는 거였구나. 국방부조차 모르는 최고 기밀 작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전화했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 위험한 순간? 북한 내부에 있었거든. 우리 아들이 북한에?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한 거야. 믿지 말라고? 정부 기관들이 부인하는 게 당연했어. 기밀이니까. 아, 그래서 어디에서도 인정 안 한 거구나. 요원이 덧붙였다. 아드님 덕분에 북한 내부정보원 12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12명을? 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아들이? 아들이 부끄럽게 웃었다. 엄마, 자랑스럽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수야.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아들이. 엄마, 울지 마. 너무 걱정했어. 정말로 너무. 요원이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하지만 이제는 연락 체계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어떻게요? 가족들께도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방침입니다. 아들이 웃었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니까 위에서 방침을 바꿨어. 정말? 응. 이제 최소한의 안부는 전할 수 있게 됐어. 휴, 정말 다행이다. 요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아드님의 공로 인정서입니다. 공로 인정서? 국가 기밀이라 공개는 안 되지만 가족분께는 전달해 드립니다.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특별보상금 지급 안내서입니다. 보상금?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돼. 집 걱정? 전셋값 걱정했잖아. 아, 맞다. 요즘 전셋값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얼마나? 요원이 답했다. 당분간은 경제적 걱정 없으실 겁니다. 우와, 정말 대박이네. 아들이 내 어깨를 감쌌다. 엄마, 이제 안심해도 돼. 민수야, 앞으로는 위험한 일 없을 거야. 정말? 요원이 끄덕였다. 아드님은 이제 안전한 부서로 이동합니다. 안전한 부서? 교육 담당 부서입니다. 후배들 가르치는 일이죠. 아들이 웃었다. 이제 매일 집에 와서 저녁같이 먹을 수 있어.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로.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났다. 우리 아들은 무사했고 오히려 영웅이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한 우리 아들.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일주일 후 우리 집 현관문이 똑똑 소리를 냈다. 아, 이제 누가 또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웬 중년 남자 한 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박 과장입니다. 국가보훈처? 왜 갑자기 이런 데서 연락이 온 거지?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분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 아드님께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국가유공자요? 우리 민수가요?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드님께서 지난 2년간 국가기밀작전에 참여하시면서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박 과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우리 민수가 진짜 특수부대에 있었던 거였다. 그것도 그냥 특수부대가 아니라 북한 관련 극비작전을 수행하는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는 부대였던 거다. 그런데 왜 국방부에서는 모른다고 했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 부대는 국정원 직속이거든요. 국방부 관할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무도 몰랐구나. 그래서 다들 그런 부대 없다고 했구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야 가족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 과장님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셨다. 거기에는 우리 민수 사진도 있고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인증서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일했구나. 그것도 목숨을 걸고. 앞으로 의료비 지원, 취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과장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국가에서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세상에, 이게 다 진짜였구나. 우리 민수가 정말 영웅이었구나.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을 때 내가 그 인증서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이제 다 알게 됐구나. 야, 너 진짜 대단한 일 한 거였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엄마 속 썩인 거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했거든요. 아,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다 견뎌내고 엄마가 미안해. 의심하고 걱정만 했네. 당연히 걱정하셔야죠. 저도 엄마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평범한 직장 다닐 거예요. 더 이상 엄마 속 안 썩일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민수 아빠도 일찍 들어왔고 다들 우리 아들 자랑하느라 난리였다. 우리 민수가 국가유공자래요. 내가 이웃 아줌마들한테 자랑할 때마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싱글벙글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새벽 전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게 아마 마지막 작전을 마치고 무사히 끝났다는 뜻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안심하라고 했구나. 우리 아들 정말 듬직하다. 이제는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 엄마,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면서 웃어주는 게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가끔 민수가 그랬다. 엄마, 그때 믿어줘서 고마워요. 뭘 믿었다고? 아무것도 설명 안 했는데도 끝까지 내 편이어줘서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고마워.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그렇게 용감하게 자라줘서, 이제 우리 집 거실 벽에는 민수의 국가유공자 인증서가 걸려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느라 목이 쉴 지경이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누군가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끝없이 기다리고 걱정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과 그들을 믿고 기다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